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칼럼니스트 나윤석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새로운 코나의 매력을 찾아 떠나시게 됩니다. 아마도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바로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2017년 코나가 처음 등장한 후부터 SUV의 수요가 부쩍 높아졌죠. 내년쯤이면 SUV가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3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은 더 커질 거라고 해요. 코나는 그 중에서도 생애 첫 차이자 SUV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거예요. 방금 생애 첫 차로 코나를 선택할 거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판매 현황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40, 50대의 구매 비중이 꽤 높았다는 거예요.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운전이나 주차가 편해서라는 의견과 함께 안전사양 등 차가 내실을 잘 갖추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코나는 기존에 갖고 있던 강점들을 잘 살리고 더 다양한 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확장될 필요가 있었죠.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코나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지켰고 어떤 부분이 새로워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진화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디자인입니다. 코나를 설명하면서 디자인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소형 SUV 시장만큼 다채로운 시장은 없던 것 같습니다. 포지션만을 놓고 봐도 로우부터 하이까지 정말 다양하죠. 그 중에서 기존의 코나는 하이 포지션의 대표주자로 소형 SUV 시장을 위로 끌어올린 대표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코나는 기존 모델의 역동성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DNA를 녹여냅니다. 코나 특유의 클래딩과 컴포지트 헤드라이트를 계승하면서 아반떼, 투싼, 아이오닉5에서 보았던 강렬한 측면 캐릭터 라인과 그랜저의 시임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벨트 라인부터 리어 스포일러까지 솟아오르며 차체를 감싸는 크롬 라인으로 전에 없었던 신형 코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죠. 여기에 매끈한 면이 어우러진 신형 코나의 외관에서는 세련된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인 것이죠. 그런데요, 새로운 코나에서 진짜 달라진 것은 사이즈입니다. 시각적으로도 커 보이지만 실제 사이즈도 정말 커졌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프론트 오버행만 제외하고 나머지 길이는 모두 길어졌고 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전고 그리고 휠 베이스입니다. 바로 이것이 캐빈룸의 구성과 직결되거든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볼까요? 방금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었는데요.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차 문은 열쇠로 여는 거였죠. 이젠 리모컨도 아니고 스마트 키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문을 여는 세상이네요. 참고로 동일 스마트폰 제조사 기준으로 소유자 외 추가 최대 3명까지 함께 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애플 유저라면 애플 워치도 함께 이용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총 8대의 기기를 스마트 키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선 운전석부터 함께 보시죠. 최근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 중 하나가 모니터를 중심으로 수평선을 그리며 넓게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거주성, 그러니까 좀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코나도 이러한 트렌드를 잘 반영했겠죠. 새 차의 운전석에 앉으면 시선과 손이 닿는 곳, 화면과 스티어링 휠입니다. 특히 이렇게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가로로 길게 연결된 이 화면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코나가 공간이 넓어졌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성이 바뀌면서 공간 활용성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센터 콘솔이 대표적이죠. 기어 셀렉터를 스티어링 칼럼으로 옮기면서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컵홀더를 젖히고 뒤에 격벽을 제거하면 이렇게 암레스트 안쪽까지 완전히 개방되어서 어지간한 백 정도는 쑥 들어갑니다. 이게 팰리세이드 때부터 적용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용성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거 아마 실제 써보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새로운 코나는 여기에 쿨링팬을 적용했습니다. 오래 충전해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센스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럼 뒷좌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나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가운데 하나가 2열 공간이 좁았다는 거였습니다. 공간에 대한 기대로 SUV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코나는 디자인과 함께 실내 공간에 대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코나의 실내가 얼마나 커졌는지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휠 베이스가 60mm 그리고 전고도 20mm가량 커졌다는 점인데, 그만큼 레그룸과 헤드룸이 커집니다. 숫자보다 실제 앉았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 크다는 점이죠.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어깨 공간입니다. 보통 헤드룸과 레그룸을 많이 보시는데, 많은 사람이 함께 탈 때는 숄더룸이 꽤 중요하거든요. 숄더룸이 1402mm인데 제 경험상 컴팩트 SUV 중에서는 이 정도 2열 공간을 갖고 있는 차는 동급에서 코나가 유일한 것 같아요. 거의 한 단계 위체급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까요? 실제로 앉아보면 수치 이상으로 공간이 많이 확보됐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1열 시트에 있어요. 보통은 2열 공간을 볼 때 대부분 1열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폭은 얼마나 넓은지, 시트 길이는 어떤지, 이 정도만 주로 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코나는 1열 시트 자체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1열 시트 등받이의 두께가 30% 정도 얇아졌어요. 시트의 두께가 얇아진 만큼 당연히 2열 레그룸은 넓어졌죠. 그런데 시트 두께가 얇아졌다는 거, 이거는 시트 구조도 변했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시트의 내부 구조는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코나는 내부 구조의 두께를 줄이는 대신 구조물에 사용되는 스틸의 강도를 100K급에서 120K급으로 높였습니다. 덕분에 두께를 줄이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죠.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2열 발 공간입니다. 레그룸이 넓어도 은근히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대부분 발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데 코나는 이렇게 시트 아래로 발을 넣어보면 발이 꽤 깊게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1열 시트를 틸팅하면 앞은 올라가고 뒤는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2열 발 공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코나는 앞 시트를 틸팅할 때 시트 앞쪽만 올라가도록, 그것도 7.3도의 넉넉한 틸팅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꿨습니다. 덕분에 2열 발 공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트렁크는 어떨까요? 파워 테일게이트네요. 이것도 동급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옵션이죠. 자, 사이즈 얘기를 하면서 제가 리어 오버행이 길어졌다 설명드렸었는데요. 이전 코나 대비 실제로 95mm가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휠 베이스뿐만 아니라 트렁크도 보시는 것처럼 커졌죠. 왜냐하면 이 공간의 중요성이 SUV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SUV를 선택하는 이유 있는 공간, 바로 그것이기도 하죠. 그만큼 자동차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지만 함께하는 액티비티의 종류도 늘어났으니까요. 그럼 자동차의 핵심, 파워트레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코나는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이 엔진은 요즘 준중형부터 하이브리드 대형 세단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엔진이죠. 예전에 저는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CVVD를 보면서 감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밸브 타이밍을 바꾸거나 아니면 개방량만 조절할 수 있었다면, 이 CVVD는 밸브의 개방 시간까지 컨트롤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따라 출력, 연비를 함께 개선할 수 있었는데 이 기술이 지금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연비가 3%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트랜스미션은 7단 DCT에서 8단 AT로 좀 더 촘촘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개선이 들어갔죠. 예를 들어 베어링의 롤러를 줄여서 마찰을 줄인 부분이나 클러치를 축소해 무게를 줄인 것도 개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ATF의 점도를 조정해 동력 효율을 높였죠.
작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큰 효율 증대로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파워트레인 이야기와 함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코나의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크게 초기 반응, 지속 반응을 봐야 하는데 특히 이니셜 바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초기 제동감에서 코나는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그리고 이 느낌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브레이크 부스터의 압력과 비율을 새로 계산한 덕분인데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운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나믹한 핸들링이죠. 사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울컥하고 설 때예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게다가 브레이크 사용 빈도는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코나의 개선된 브레이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니까요. 이 자신감이 결국 코나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자신 있게 핸들링할 수 있게 해주죠. 이처럼 브레이크 압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제동거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코나의 제동거리는 동급 모델들에 비해서 상당히 짧습니다. 이전 대비 뚜렷하게 개선된 승차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저는 전보다 확실히 조용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NVH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확실히 많은 개선이 보였습니다. 우선 플로어 카펫 아래로 흡음 패드와 그리고 흡음재가 들어간 타이어 덕분에 로드 노이즈가 많이 줄었습니다. 의외로 부쉬 쪽에서도 소음이 많이 올라오는데 부쉬가 개선되면서 승차감도 좋아졌지만 충격 후 발생하는 소음도 많이 줄었어요. 비결은 현대자동차 최초로 적용한 후륜 하이드로 부쉬 덕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고무 부쉬 안에 유체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노면 충격이 전달되었을 때 고무 부쉬와 함께 내부 유체가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솔직히 컴팩트 SUV의 2열은 공간도 그렇지만 승차감에서도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설계된 코나는 2열에 앉은 분들에게도 확실히 동급 최고의 승차감을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이외에도 전륜 인슐레이터 그리고 로우암 머플러에 적용된 부쉬들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부쉬는 사람으로 치면 관절의 연골 같은 거라서 부쉬의 강도나 구조에 따라서 충격이나 진동 흡수가 달라집니다. 특히 전륜에 적용된 부쉬들은 핸들링에도 영향을 미치죠. 코나 특유의 님블한 핸들링도 여기에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할 텐데, 제가 아까 머플러 부쉬도 개선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승차감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개선을 한 걸까요? 사실 머플러도 꽤 무거운 중량물이에요. 특히 주행 중에 진동, 그리고 함께 배기 압력도 걸리기 때문에 배기 시스템 전체가 계속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없애려고 부쉬를 달아두는데 이게 개선되면 충격이 줄어들어서 승차감도 그렇지만 핸들링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계속 차체 하부 이야기를 해보자면 새로운 코나에는 언더커버가 더 넓게 적용되어서 이전보다 노면 소음을 더 많이 잡았죠. 전방 윈드실드를 차음 유리로 바꾼 것도 꽤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실링입니다. 도어를 감싸는 웨더 스트립도 그 중 하나죠. 바디와 맞닿는 부분, 그리고 도어를 밀폐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도어 아래까지 내부 구조가 개선된 웨더 스트립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개선이 있었죠. 특히 도어 안쪽에 유리창과 닿는 부분의 이너벨트도 개선됐어요. 여기로 바람이 유입되면 은근히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들리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개선되면서 휘슬 사운드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엔진 후드와 격벽, 팬더가 만나는 부분에 블럭 폼을 넣어서 소음을 한 번 더 잡았죠. 그리고 도어 안쪽에 강성 포믹을 적용해 유리창이 떨리면서 발생하는 소음도 줄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소소해 보이지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개선들이 모여서 동급에서는 상당히 조용한 실내가 완성이 된 거죠. 특히 코나의 경우는 EV와 하이브리드처럼 소음원이 적은 파워트레인 모델들이 있으니 소음 대책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력 특성을 개선하는 파츠들이 더해져 SUV 특유의 윈드 노이즈를 줄이고 효율은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자율 주행이 필수라고 하잖아요. 에이다스라고도 하는 이것. 어쨌든 이거는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FCA, LKA, LFA, ISLA 등등등 뭐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솔직히 너무 복잡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쉽게 설명하면 FCA는 보행자, 차량, 자전거처럼 앞에 있는 물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고를 보내주거나 나중에는 제동까지 도와준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티어링을 만져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제한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능동적으로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더해지면 반자율 주행이 완성되는 거죠. 근데 저는 반자율 주행만큼 코나를 타는 분들에게 중요한 건 주차 보조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생애 첫 차로 구입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코나는 서라운드 뷰를 시작으로 직접 주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해주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죠. 특히 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아주 쓸모있다고 생각해요. 도심에선 늘 주차 공간이 걱정이잖아요. 좁은 곳에서는 이렇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편하죠. 지금까지 소개한 기능들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능들이라면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을 지켜줄 수 있는 기능의 개선도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차체입니다. 차체는 사고로부터 직접적으로 승객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코나의 차체에는 여러 부분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우선 객실을 보호하는 센터 필러와 루프, 센터 플로어, 리어 플로어를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부품에 핫스탬핑 부품이 쓰였습니다. 쉽게 말해 객실 골격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리어 플로어 사이드 멤버에는 현대자동차 최초로 180K급의 강판이 사용됐습니다. 게다가 하나의 부품에 서로 다른 인장 강도의 강판을 사용해서 충격을 어느 정도까지 흡수한 다음에 완벽히 버틸 수 있게 바꿨습니다. 전방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충격이 두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충격을 흡수, 분산시킬 수 있는 구간을 연장한 거라고 봐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충돌 시에 하부 부품 중 일부가 프레임에서 빠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충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재의 두께와 강도, 그리고 구조를 개선해서 승객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개선한 게 바로 새로운 코나입니다. 덕분에 동급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차체가 더 단단해지고 구조적으로 개선되면서 핸들링이 더 민첩해지는 효과도 함께 얻었죠. 운전하는 재미에 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걸 새로운 코너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보다 편리하게 코나를 경험하게 하는 기능들을 알아볼까요? 대부분 여기에 도어를 잠그는 노브가 있는데 이걸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동반석과 2열은 어떻게 도어를 열어야 할까요? 그래서 모션 오버라이드로 바꿨습니다. 만에 하나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는데 도어를 열어버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거죠. 이것도 안전을 위한 개선 중 하나라고 봐도 되겠네요. 의외로 괜찮은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요즘 차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차 안에서 쉬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버튼 하나로 의자를 이렇게 눕힐 수 있다는 거 참 편리하겠죠? 그리고 여기 빌트인 캠, 새로운 코나는 빌트인 캠 2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빌트인 캠 2는 우선 화질이 QHD로 개선됐어요. 주행 관련 영상을 전보다 또렷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전에는 음성 녹음이 안 됐던 게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음성 녹음도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주차 녹화 시간이 무려 40시간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고 녹화된 영상들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워진 부분 중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제어기 OTA가 지원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OTA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업데이트가 주류였는데 제어기 OTA가 적용되면서 동력 성능이나 브레이크, 스티어링 등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차량의 성능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나의 새로운 면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제 생각에는 공간, 안전, 편의사항 등 모든 면에서 진화를 이루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것들이 코나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은 코나가 어떻게 하면 컴팩트 SUV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물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 벽을 허물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나는 룰 브레이커가 될 수 있겠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면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운 코너와 함께한 나윤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현대자동차,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